안녕하세요. 화훼 유튜버 아델라 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실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매실 농사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릅니다. 예년과는 분명히 다른 흐름이 느껴지고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려볼게요. 여러분, 매실이 노랗게 물들면 바로 따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올해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색이 올라오면 바로 수확해도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색이 올라왔다고 해서 바로 들어갔다가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올해 날씨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올해 봄은 어떠셨나요? 저온 구간이 유독 길었죠. 4월에도 갑자기 기온이 뚝뚝 떨어지는 날이 많았고 5월 들어서도 일교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초여름으로 접어들면서는 어떻게 됐냐면 갑자기 일사량이 확 올라왔어요. 햇빛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올해 매실 수확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봄에 저온이 길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과실 내부의 성숙이 전체적으로 느리게 진행됩니다. 세포 조직이 충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강한 햇빛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겉면, 즉 과피 쪽에서는 착색이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노란빛이 훨씬 빠르게 올라오는 거예요. 보기에는 충분히 익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내부 과육은 아직 안정이 안 된 상태예요. 겉과 속의 성숙 속도가 따로 노는 겁니다. 이게 올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농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색이 충분히 올라왔길래 수확해서 매실청을 담갔는데 조직이 너무 쉽게 물러진다는 거예요. 예년에는 이 정도 색이면 충분히 단단했는데 올해는 왠지 물컹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반응도 있어요. 수확 직전까지만 해도 열매 상태가 괜찮아 보였는데 며칠 사이에 낙과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왜 생기느냐면 과육 조직이 아직 안정을 못 찾은 상태에서 외부 온도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급격하게 물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색보다 과육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이게 올해 매실 수확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색은 눈에 잘 보이니까 판단하기 쉽죠. 그런데 그게 함정입니다. 올해는 색이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오는 반면 실제 과육의 안정은 훨씬 늦게 따라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과육 상태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시면 됩니다. 지그시 눌렀을 때 살짝 탄력이 느껴지면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오는 느낌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아직 이릅니다. 그렇다고 물렁물렁하게 들어가 버리면 이미 늦었어요. 살짝 눌렸다가 돌아오는 탄성. 이게 바로 수확 적기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과피 광택입니다. 매실이 제대로 익어가면 표면에서 고르고 윤기 있는 광택이 납니다. 만약 표면이 칙칙하게 느껴지거나 부분적으로만 착색이 됐다면 아직 더 기다리셔야 해요. 반대로 광택이 고르게 퍼지면서 살짝 기름기 있는 느낌이 돌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수확을 고려해 볼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올해 매실 수확의 핵심 확인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색깔만 보지 마세요. 둘째,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탄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표면 광택이 고르게 퍼졌는지 확인하세요. 이 3가지를 모두 확인한 다음에 수확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수확 시기와 함께 수확 시간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언제 따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맑은 날 오전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전에 매실은 아직 밤사이 서늘한 기운을 품고 있어요. 조직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반면 낮에 햇볕이 강하게 쏟아진 뒤에 수확하면 과육 온도가 올라간 상태라서 저장성이 떨어집니다. 수확 직후부터 무르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맑은 날, 오전 이 두 가지를 꼭 지켜주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비 온 다음 날은 절대 바로 수확하지 마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비를 맞은 직후 매실 표면은 마른 것처럼 보입니다. 겉만 봐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내부 조직은 수분을 잔뜩 흡수한 상태입니다. 세포 안에 수분이 넘치면 조직이 약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수확하면 저장 과정에서 급격하게 물러집니다. 청을 담갔을 때 조직이 허물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온 다음에는 최소 하루 이틀 충분히 환기가 되고 날씨가 다시 맑게 안정된 뒤에 수확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올해처럼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시즌에는 이 원칙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비가 오고 나서 다시 더위가 치고 올라오면 과실 내부 수분 균형이 굉장히 빠르게 흔들립니다. 이 상태에서 수확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좋은 매실도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워요. 이번에는 수확 직전 관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최근에 정말 꼼꼼한 농가들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수확 일주일에서 열흘 전부터 토양 수분을 살짝 억제하는 겁니다.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이 시기에 과도한 수분이 공급되면 과육 내 수분 함량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당도가 희석되고 조직 밀도가 낮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저장성이 떨어지고 향도 약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시기에 수분을 적당히 줄이면 과육이 더 단단해지고 향이 진해집니다. 청을 담갔을 때 훨씬 깊은 맛이 나요. 이 방법은 요즘 현장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토양 이야기가 나온 김에 기본 내용도 짚어드릴게요. 매실이 잘 자라는 토양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사질 양토가 가장 좋습니다. 흙이 너무 찰지면 물이 고이거든요. 뿌리가 항상 축축한 상태에 놓이면 과실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토양 산도는 pH 6.0에서 6.5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산성이 강하거나 너무 알칼리성이면 영양 흡수가 제대로 안 됩니다. 혹시 오래된 매실나무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토양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 저렴하게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병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탄저병입니다. 탄저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집니다. 올해처럼 폭염 이후에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패턴에서는 탄저병 진행 속도가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탄저병에 걸린 매실은 표면에 갈색 반점이 생기면서 조직이 물러지고 나중에는 낙과로 이어집니다. 수확 전에 이미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나무 주변 통풍을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지가 너무 무성하게 뻗어 있으면 잎 사이에 습기가 고여요. 그 습기가 탄저병의 온상이 됩니다. 장마 전에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해서 통풍 상태를 좋게 만들어 두세요. 또 집중호우 직후에 과피가 갈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수분 변화로 인해 표피 세포가 손상되는 현상이에요. 보기에는 흠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 조직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과실은 저장성이 현저히 떨어지니까 수확 후 선별 단계에서 꼭 걸러내셔야 합니다. 낙과 관리도 빠뜨릴 수 없는 포인트예요. 낙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입니다. 하나는 수확량 손실이고 다른 하나는 낙과한 열매가 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매실은 빠르게 부패하면서 다른 열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낙과가 생기면 바로바로 치워주세요. 그대로 방치하면 탄저병이나 다른 균의 번식지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올해 매실 수확 전 관리 핵심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수확 일주일 전부터 물 주는 양을 줄이세요. 둘째, 장마 전에 나무 통풍 상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가지를 정리하세요. 셋째, 낙과는 즉시 수거해서 병의 확산을 막으세요. 넷째, 비온 직후에는 수확을 미루세요. 다섯째, 맑은 날 오전에 수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올해 매실 품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향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매실에서 향은 굉장히 중요한 품질 지표입니다. 특히 매실청을 담그실 분들은 더더욱 그렇죠. 매실의 향은 과육 안에 있는 향기 성분에서 나옵니다.
이 성분들은 과육 조직이 충분히 안정되었을 때 가장 풍부하게 형성됩니다. 과육이 제대로 익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하면 향이 약하고 밋밋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수확해서 과육이 물러진 상태에서는 향이 날아가 버리고 발효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결국 향을 제대로 살리려면 과육이 안정된 상태, 즉 탄성이 좋은 타이밍에 수확하는 게 핵심입니다. 매실청을 담그시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청의 품질은 원재료인 매실의 상태에서 거의 결정납니다. 과육이 단단하고 향이 진한 매실로 담근 청은 발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깊고 진한 맛을 냅니다. 반대로 조직이 물러진 매실로 담근 청은 초반에 거품이 많이 나거나 중간에 쉽게 탁해지는 경우가 생겨요. 맛도 밍밍해지고 색도 탁해집니다. 그래서 청을 담그실 분들일수록 수확 타이밍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매실청 담글 때 또 하나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수확 후 바로 담그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두었다가 담가야 할까요? 정답은 수확 후 가능한 한 빠르게 담그는 겁니다. 매실은 수확 이후에도 계속 변합니다. 특히 온도가 높으면 빠르게 물러져요. 수확한 매실을 오래 방치하면 조직이 무너지면서 청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수확 당일 늦어도 다음 날 안으로 작업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하루 이틀 보관이 필요하다면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절대 햇볕이 직접 닿는 곳이나 밀폐된 공간은 안 됩니다. 이번에는 매실 품종 이야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매실에는 여러 품종이 있는데 품종마다 수확 적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종은 남고, 백가, 청축 같은 것들이에요. 남고 매실은 열매가 크고 씨가 작아서 청 담기에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수확 시기는 보통 6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가 되는데 올해처럼 저온 봄이었다가 급격하게 초여름이 온 해에는 수확 시기가 조금 당겨질 수 있어요. 백가는 황색 착색이 빨리 오는 품종이라서 색만 보고 판단하면 올해 특히 위험합니다. 착색은 빨리 됐지만 과육은 아직 미성숙 상태일 수 있거든요. 청축은 비교적 녹색이 오래 유지되는 품종이라서 색이 완전히 노랗게 변하는 걸 기다리기보다는 향과 탄성으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어떤 품종을 키우시든 올해의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색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과육 탄성과 향, 표면 광택을 함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주변에 매실나무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올해 처음으로 수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매실나무를 심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초 이야기도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실나무는 심고 나서 언제부터 열매가 열릴까요? 보통 전목 묘목을 기준으로 심은 해에서 2년에서 3년 뒤부터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열매가 많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수확이 가능해지는 건 보통 5년에서 7년 정도 된 나무부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어리신 분들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실나무는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햇빛이 골고루 들어오고 통풍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탄저병 같은 병의 예방에도 가지치기가 핵심이에요. 가지치기 시기는 수확이 끝난 직후부터 여름이 시작되기 전, 그리고 겨울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무성하게 자라게 두면 햇빛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서 열매가 잘 익지 않게 됩니다. 비료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매실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질소, 인산, 칼리 세 가지 성분이 균형을 이뤄야 해요. 질소가 너무 많으면 잎과 가지만 무성해지고 열매 맺음이 약해집니다. 반대로 질소가 부족하면 나무 전체가 약해지고 열매도 작아져요. 봄에 새순이 올라오기 전 이른 봄에 웃거름을 주시고 수확 이후에는 나무가 다음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을 거름도 꼭 챙겨주세요. 다시 올해 수확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저는 20년을 이 일을 해오면서 기후가 달라질 때마다 농사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예전에 통하던 방법이 지금은 안 통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히 최근 10년 사이에 봄 저온과 여름 폭염이 번갈아 나타나는 패턴이 강해졌어요.
이런 해에는 과실의 성숙 흐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겉과 속이 따로 논다는 표현을 아까 드렸는데 바로 이런 기상 패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올해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색만 보고 수확한 포장이 오히려 경계 대상이 됐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색 좋은 매실이 곧 잘 익은 매실이었는데 올해는 그게 함정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빠른 착색은 고온에 의한 반응일 수 있거든요. 과육은 아직 덜 익었는데 겉만 먼저 노랗게 된 매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매실로 청을 담그면 초반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이 쉽게 무너지고 맛이 밍밍해집니다. 반면 조금 더 기다려서 과육 탄성이 충분히 올라온 다음에 수확한 매실은 색이 조금 덜 노랗더라도 청이 훨씬 맛있게 됩니다. 향이 진하고 조직이 단단해서 발효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거든요. 올해는 특히 이 차이가 크게 벌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쯤에서 올해 매실 수확 타이밍을 판단하는 최종 점검 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수확 전날 아침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하나. 나무에서 매실 하나를 따서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표면을 먼저 보세요. 전체적으로 노란빛이 올라오면서 광택이 고르게 퍼져 있나요? 군데군데 녹색이 많이 남아있거나 표면이 칙칙하면 아직입니다. 둘.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짝 눌렸다가 돌아오는 탄성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더 기다리세요. 손가락이 깊이 들어가면 늦었습니다. 셋. 코를 가까이 대고 향을 맡아보세요. 매실 특유의 새콤하고 진한 향기가 느껴지면 좋은 신호입니다. 향이 없거나 너무 약하면 아직 성숙이 덜 된 거예요. 넷. 당일 날씨를 확인하세요. 맑고 바람이 조금 있는 날이면 최적의 수확 조건입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피하세요. 다섯. 최근 이틀 안에 비가 왔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비가 왔다면 최소 하루 이틀 더 기다리세요. 이 5가지를 모두 통과했을 때 수확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확 후 처리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수확한 매실은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째, 수확 직후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두지 마세요. 매실은 햇볕에 노출되면 표면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고 그게 내부 조직 변화로 이어집니다. 수확 즉시 그늘진 서늘한 곳으로 옮겨주세요. 둘째, 물로 씻은 다음에는 물기를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표면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저장 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어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펼쳐서 자연 건조시켜주세요. 억지로 닦으면 표면에 흠집이 날 수 있으니 바람으로 말리는 게 좋습니다. 셋째, 선별 작업을 꼭 해주세요. 상처 난 것, 벌레 먹은 것, 갈변된 것은 따로 골라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담으면 발효 과정에서 전체 품질을 망칩니다. 넷째, 청을 담그실 게 아니라면 냉장 보관하세요. 매실은 상온에서 빠르게 변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변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하지만 냉장도 장기 보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확 후 가공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드린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올해는 눈보다 손을 믿으세요. 눈에 보이는 색깔은 착각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느끼는 탄성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코로 맡는 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육이 안정된 매실은 향도 진합니다. 20년 동안 현장에서 수십 번의 매실 시즌을 경험하면서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이겁니다. 농사는 자연의 흐름을 읽는 일입니다. 올해 날씨가 달라졌으면 수확 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년에 잘 됐다고 올해도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 기후가 바뀌면 과실의 성숙 흐름도 바뀌니까요. 올해는 특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봄 저온이 길었고 초여름 일사량이 강했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해에는 수확 타이밍 하나로 품질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영상에서 드린 핵심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색만 보고 수확하지 마세요. 과육 탄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표면 광택과 향도 함께 보세요. 맑은 날 오전에 수확하세요. 비온 직후에는 수확을 미루세요.
수확 일주일 전부터 물 주는 양을 줄이세요. 장마 전에 통풍 상태를 점검하세요. 낙과는 즉시 치우세요. 수확 후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청담금은 수확 당일 혹은 다음 날 안에 시작하세요. 이 10가지만 기억하시면 올해 매실 수확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실 농사는 수십 년을 해오신 분들도 매년 배움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은 작물이에요. 그런데 그 변수를 읽는 눈이 생기면 농사가 훨씬 재미있어집니다. 올해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델라플로스 메인 프로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매실 수확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